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운 정말 매력적인 정치인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예고대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을 모셔서 많은 분들의 역시 조원진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시청자,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의, 물론 뭐 지금 대선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참 아깝다 하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듣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쯤에 그거에 대해서 직접 여쭤볼 예정인데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저희 아시아투데이를 찾아주신 조원진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농집필을 하고 계신 이 아시아투데이 네이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공화당도 네이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정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기사 자체가 조금 불공평하게 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제가 정무위도 있어보고 해서 그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정무위. 이제 네. 조금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되고, 네. 또 내려놓는다는 것이 좀 공정 언론 보도 뭐 이런 상황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가 이제 뭐 지금 여야를 떠나서 네이버하고 싸우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아시아투데이가 일간지로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신문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대변해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 대표인 저도 몇 번씩 불러주시고 하니까 좋죠. 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궁금증을 아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그럴 정말 오늘 아침 제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뵈러 처음 아시아투데이를 방문하신 분들, 매일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매일매일 정통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아시아투데이의 간판인 프로그램인데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매일매일 5가지 이슈를 여러분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시아투데이 방송이 1년 2개월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개국을 했으니까요. 네, 불과 한 9개월 만에 10만 돌파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12만 몇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바람 만큼은 그렇게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박수와 응원 소리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아주 참된 공정한 그 방송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원진 대표를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송일 겁니다. 많이들 애청을 해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기자가 몇 번이나 되죠? 기자들이 한 120명이고요. 전체 임직원 합해서 230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견 언론사지요. 그리고 다음 주가 창간 17주년, 17주년을 받는 중견 언론사입니다. 저희들이 알찬 내실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매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금부터 방송과 신문, 이렇게 인터넷 매체 고루고루 다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앙 언론사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조원진 대표님을 모신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26. 네, 우리 공화당이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뭐 특수관계라고 표현할까요? 말이 조금 그렇습니까? 활발한 행사를 가진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행사를 의미 있게 가졌는지 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3년 전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추모제, 서거 추모제를 했어. 1박 2일로. 네. 우리 25일 날 서울역에서 1시부터 해서 26일 그렇습니다. 저녁 6시까지 네. 추모제 겸 이제 참배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26일 날은 민족중흥회 네. 주최로 이제 정재호 회장님이 때 그분 이제 민족중흥회 주최로 네. 현충원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추모제가. 네. 또 그 전날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달성사주에서 올라오셔서 그렇죠. 하루 전날 오전에 오셨더라고요. 참배하시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박정희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참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상황 또 이 이념적인 네. 그 혼란 또 문재인 좌파 저는 뭐 독재 정권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5년간의 이념의 홀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애국 예민, 네. 부국, 강병, 그다음에 반공 이러한 정신들이 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뭐 많은 분들이 서울역을 참배하시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참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위대한 영웅은 시간이 지나도 더욱더 그 빛이 바란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네. 더욱더 그리워지는 그러한 현실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역시 조원진 대표님의 팬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10월 25일 날 오전에 오셨고 그날 오후에 윤 대통령이 이 참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조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우리 조 대표님은 당일날 참배를 하러 가셨군요. 예, 예. 네. 우리는 서울역에서 25일 그렇죠. 날 추모제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행사 중에 네. 이제 국립묘지 잠깐 다녀왔고요. 그렇죠.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아무튼 외부 정치인들하고는 일절 이제 네. 교류가 없으시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건강하시게 또 참배하는 모습을 뵈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건강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직 그 뭐 외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회복이 안 되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튼 감옥에서는 나오셨지만은 그렇죠. 조용히 그냥 계시는 그런 상태다. 네. 단지 하나 이제 본인이 받았을 충격. 저는 이제 그분이 재판 기록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배신감, 뭐 그런 부분들이 일반 그 인간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입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화면으로 사진, 컷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이렇게 얼굴이 좀 부은 그런 것들이 역시 건강이 안 좋다라는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겠지만 얼굴이 좀 이렇게 부은 그런 모습들을 봐서 제가 그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짠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이고, 예, 아침 이슬님, 우리 조원진 대표님 존경합니다. 충성하면서 우리 아침 이슬님도 조그만 정성을 조그맣다는 게 이런 그 미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소중한 그 보따리를 차곡차곡 써서 보내주신 소중한 정성이라는 의미니까요. 아침 이슬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오늘 아침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11시 방송에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논평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본다, 재조명,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진짜 항무지에서 네. 그 국가 전략을 만드셨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나라 경제를 10% 이상 고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기틀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철강, 뭐 포항제철이나 혹은 또 중화학, 전자단지 전국을 골고루 산업화 문제를 했고 그 지역에 맞는 이제 산업화 정책을 써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경제 강국
그다음에 군사 강국, 네. 뭐 이런 부분에 걸맞는 뭐 얘기를 듣는 것도 평가를 받는 것도 네. 그때 틀을 잡아 놓으셔서 그렇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경제가 발전하면은 국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국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은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셨고 예. 그것이 이제 그 실현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했던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행복의 나라 뭐 네.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리고 복지국가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군의 자주국방 부분들도 예. 확실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삽교천에서 마지막 행사를 했다. 그렇죠. 이런데 그 송신소 개소식을 하셨더라 개업식을.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행사가 거기에 KBS하고. 예. 그래서 그 KBS 임직원들이 거기 이제 그 그 표시석을 하나 만들어 놨던데. 예. 그때 보면은 뭐 저보다도 두 살 어리실 상황이거든요. 그때 연세가 62살이시니까. 아,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조 대표님의 그러니까 보다 꼿꼿하시고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었는데 네. 솔직히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11.26 상황이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박정희 리더십이 정말 대한민국을 일으킨 또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될 리더십이다. 지금은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또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영웅이 네.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도 다 했었지만은 뭐 그때그때 장엄씨 누가 1등 했다 뭐 국민 지지도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네.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도 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 대통령의 그 예측 가능한 리더십 네. 그리고 미래를 구상을 하고 예. 미래 구상에 따라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철강산업이라든지 기차 네. 첨단 산업들을 이제 배치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선진보건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황들을 보면은 아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고 그분이 5.16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첫 국시로 네. 반공을 국시로 했다. 반공. 네. 지금 이념의 혼란 상황이 있는 지금 한국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신영복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간첩에 믿는 사람들도 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념의 혼란 속에서 좌파들이 건국이후에 지속적인 그 역할들을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 당시에 국시를 제1국시를 반공을 했느냐? 예. 지금 돌이켜 보면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분단 국가에서 언젠가 김일성은 호시탐탐 적하야구를 하고 적하의 핵심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다. 예. 그럼 내부에 공산사회주의자들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예. 또 직접적으로 이제 학계나 그다음 정당이나 네. 국회로 이제 그런 생각이 다른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은 한번 부국강병 애국 애민 부국강병 정신과 더불어서 예.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반공 정신을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요. 그렇죠. 지금 전체 유럽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양분되잖아요. 또 하나는 자, 중국이 대만을 이제 통일시켜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예. 시진핑 완전히 독재체제로 이제 맞습니다. 갔는데. 황제 대열에 지금 올라갔죠. 네. 등소평 선생이 얘기했던 그 굴기라든지 뭐 일대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샤캉사에 거기 중국의 중산층이 샤오캉. 예. 중산층이 네. 70% 네. 정도 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랬는데 예. 근데 그걸 다 깨고 이번에 3년임을 하면서 이제 독재체제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대만만 위험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군이 한국에 있고, 그렇죠. 중국이 대만을 만약 침공한다, 자기 통일 침공을 2년 내에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은, 네.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그런데 하나는 정신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경제력이나 뭐 재래식 무기나 뭐 기타 부분에서는 한국이 월등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네. 한 가지 그들이 아무튼 그 네. 3대 세력한테 속아서 예. 북한에 있는 우리 인민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물 같은 삶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저기는 버티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 사회주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뭐 네. 그러면은 김정주의자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네. 지금 공산사회주의자도 그 주사파 네.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뿌리들이 한국에 이제 굉장히 깊게 박혀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제적으로 이기고 뭐 네.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체제를 이기려면은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을 치러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통 1시간씩 매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예. 오히려 그쪽이 더 걱정하는 거 미국이 한국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보에 대해서 더 걱정한다. 왜냐면 중국이 버티고 있고 지금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저렇게 매일 미사일을 쏘는데 아하.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나보고 묻더라고. 우리 상임 고문님이 서울법대 나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미국과의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정보 교류를 단절됐던 문재인 정권이 단절됐던 정보 교류를 제대로 하고 있고 네. 또 북한한테 이렇게 돈이나 물자를 지원한 그런 사항들, 네. 또 이번에 가상화폐, 쌍방울 그렇죠. 통한 가상화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됐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좀 몰아붙이는 것도 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네. 이재명은 개인 지금 사법 리스크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국가라는 집단적인 국가가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의 부분들은 네. 뭐 미국이야 뭐 한국 기업들이 막 투자를 막 하고 뭐 삼성도 엄청난 투자, 삼성, LG, 현대자동차 엄청난 투자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도 보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좌파 정권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권하고를 차별화 두는 겁니다, 미국이. 예. 근데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차별화 두고 그래서 한미 공조는 좀 더 강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참, 우리 식견도 우리 조 대표님, 네,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날카롭게 그런 식견이 다듬어지고 있는, 글쎄요. 저는 오늘 오전 제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 모 시청자께서 제가 조원진 대표 4시에 특별 대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매력적인 정치인이요. 라고 예, 그게, 이 보는 그 시각이 그렇구나라는 걸로 참, 저는 최고의 정치인 앞에 매력적인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주 최고의 덕담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네. 예, 오늘 반가운 이름들이 속속들이 눈에 띕니다. 예, 제가 보이는 이 댓글창은 그렇게 한 개가 돼 있어가 6개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휙휙 올라가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휴대폰은 뭐 작은 글씨로 쭉 올라가면 되니까요. 테니스 용님이 오랜만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테니스 미국에 계시죠? 테니스조에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조원진 대표의 아주 찐 팬으로. 저분 네. 따님이 네. 미국 기자세요. 미국 기자시군요. 네, 저하고 같은 언론인이시군요. 예. 기자시고. 그렇군요. 네. 이제 부부가 정말 네. 한국과
걸 걱정하시는 예. 애국자시죠. 애국자. 그렇습니다. 예, 테네시 용님이 딱 보니까 제가 대선 그 기간에는 꽤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해 주셨고요. 예, 대선 이후에 아마도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치 역학구도, 예, 정치 지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아이고 좀 쉬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조 대표님 시간에 다시 따님이 저하고 같은 언론이시군요. 네, 오늘 아마 처음 제 방송에 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자 생활 30년을 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뤄놓은 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평생을 기자 생활, 예, 주로 이제 동아일보에서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온 게 작년 9월입니다. 예, 7월에 와서 이제 2달 준비를 하고 9월에 이 방송을 개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이구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방송이 꽤 알차네. 예, 꼭 구독자가 다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12만 수천 명의 여러분들이 구독자를 확보를 해주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앞으로 진전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아주 건강한, 예, 보수우파 방송을 굳이, 예, 보수우파 말씀을 안 해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힘찬 박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는 게 저와 또 조원진 대표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박정희, 박근혜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 공화당은 네. 아무튼 전국의 13개의 시도당, 네. 사무실, 또 중앙당사에 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이 부국 강병 네. 방공 대통령, 그다음에 이 박근혜 예민 네. 자유통일 대통령, 이 대통령 사진을 다 당사마다 다 우리가 다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갔던 자유정신, 자유시장경제,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한미동맹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개성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것은 그야말로 애국정신이에요. 아하. 국민들을 사랑하고 어려움에서 헐벗음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네.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방공정신,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1일 날 김정은 정권과 네.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언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시면은 우리가 받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듯이 그것은 그렇죠. 뭐냐? 북한의 2,300만 중에서 한 100만 빼고는 다 동물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분들한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줘야 될 것이 그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권은 말로는 대화를 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결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가 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헌법적 가치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젊은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정교조 교육에서 한 단계 벗어나 버렸어. 이제는 스스로 다 이제 핸드폰으로 다 찾아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방공,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자유통일. 이것이 보수의 중심 가치 아니냐. 아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사진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고 또 보수라는 게 나쁜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요. 기본적인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이고 그 헌법적 가치 또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제 많이 벗어나서 우리 공화당이 요즘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되게 착한 정당이다. 정확하게
중도의 딱 중심에 있는, 중도의 보수의 중심에 있는 정당이다, 네. 우파에. 그래서 제가 좌파들한테 진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 좌파다.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라고 얘기하지. 네. 진보 얘기를 아예 우리는 안 하잖아요. 이쪽도, 이제는, 저도 이제 보수 얘기가 입이 붙어서 그런데, 이제 우파다. 네. 이런 식으로 좌우의 개념들을 가져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의, 네. 아니,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진보입니까? 네. 가장 가장 태행적 정당들이지. 맞습니다. 정의당은 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은 가장 태행적 정당이다. 거기에 어떻게 진보자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보수의 가치를 다 버렸는데, 무슨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우파 정당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 대표님과 제 생각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 세력, 진보 정당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만 해도 진보 정당, 예, 만만의 말씀이죠. 네, 진보 세력,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진보라는 말입니다. 왜? 진보 대 보수라는 프레임을 딱 걸어야 네이밍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왠지 뭔가를 이렇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진보는 쭉쭉쭉 앞으로 나간다. 진보 대 보수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저쪽입니다. 진보라는 말을 듣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예, 진보 세력, 예, 그러고 민주당,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합니다만,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대중의 민주당은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 얘기를 또 이따가 제가 청해 지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네. 신구파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 쭉 그렇죠. 맥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자기가 이재명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어느 지도자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기본적인 정통 야당, 정통 민주당의 아류다. 아류로서 그걸 자꾸 나타내려는 게 이재명 대표고. 그렇죠. 어떻게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 문제도 그렇죠. 자기가 자기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뇌물이 됐든 정치자금법 막 걸리니까 예. 자기 말에 자기가 이제 측근 아니라 소리도 못해. 그렇습니다. 김문기 같이 저 사람 난 모른다 소리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도지사직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자기 말에 넘어진다.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말, 제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아니, 수신제가 또 못하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치국을 논하고 평천하고, 우리로 봐서 평천하라는 게 네. 통일인데 네. 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 제가 그랬어요. 왜 차악을 자꾸 뽑아야 되느냐. 그렇죠. 국민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네. 악을 뽑지 말고 선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거짓이 아니고 진실을 뽑고 불의가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국민이지. 그래야지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저는 수없이 얘기했고, 양쪽 다 정권 잡으면은, 이재명 쪽에 정권 잡으면 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무튼 주변에 네.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둬야 된다. 근데 그렇죠. 네. 지금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윤핵관들 만나. 윤핵관들은 제가 10년을 그들과 같이 생활을 그렇죠. 같이 해봤는데 의정 활동을 저는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나름대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꾸 주변에 두고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과제는 한 발도 못 나가고 이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예. 혐오받는 사태까지 와버린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현실입니다. 걱정하는 네.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 말씀에 여러분들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지금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재명 문재인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거의 다 돼버린 아닙니다. 시간이 뭐 남았는데. 예, 이걸 순서를 살짝 바꿔서 우리공화당과 이 조원진 대표 얘기는 말미에 집중적으로 또 하기로 하고 지금 어차피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 국회 이 계단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국회 앞마당에 들어가는 그 계단에 무려 1200명을 끌어놓고, 예, 현직 의원 169명 뿐만이 아니라 당직자, 당협위원장 1200명을 끌어놓고, 제가 마침 어제 국회 앞에서 이 모임이, 이 미팅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뭐 국회 앞에 저 한참 저쪽에도 막 우렁찬 뭐 야당 탄압 중단하다 야당 탄압 중단하다 예 그 얘기가 할 정도로 예 1200명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보였죠. 아마 최근에 국회 저 앞에서 모인 인원 치고는 최대의 인원일 텐데요. 예 정권을 끌어내는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촛불을 연상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촛불로 대통령이 된 그 당시에 정권을 끌어내냈다. 자, 국민들이요 다시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검찰이 제 목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촛불 선전선동을 어제 사실상 한 거라고 저희가 오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조 대표님 예,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고 네. 이재명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의 대안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허. 이재명의 민주당의 테러를 빨리 열어라. 빨리 열어라. 그렇지 네. 않고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7, 8건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8건.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올 텐데 네. 그래 네. 되면 그때도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텐더홀에 혹은 바깥에 국회 바깥에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렇죠. 그때는 국민의 시선이요 아주 싸늘해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국민들 일반적인 인식은 민주당을 예를 들어 지지하는 개딸들이나 용아들들을 모르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어느 검사가 어느 일반 검사가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다가 정언만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정언과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한 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가냐. 대장동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주고받았는 상황을 조사하면서 대장동의 특혜 의혹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대장동의 특혜 의혹이 뭐 8천억인데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한 건 할 때마다 5천억 정도가 계속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민간 사업자를 공공으로 끌어들이면서 공공에서 분양 택지값 줄 때 네, 토지값 보상할 때 보상할 5천억 때. 정도가 이렇게 낮춰 끌어버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분양할 때 또 민간 분양으로 해버리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네. 공공으로 땅을 사고 민간 분양으로 하면 또 5천억이 또 남아요. 토지 용도 변경해 주면서 또 여기는 전체가 1조 한 5천억 중에서 대장동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남아간 게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50억 클럽이라고 지금 5명인가 뭐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거기에 관련됐던 김만배, 남욱이 뭐 이런 사람들 줄줄이 이제 조사를 받고 그렇죠. 자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김용이나 정진상, 네. 그다음에 유동규, 김문규 씨가 또 돌아가셨어.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들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대장동, 백현동 권을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디까지 이걸 끌고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 이거를 다음 총선 때까지 이 정국을 그냥 끌고 가겠다느냐. 네. 이게 이념의 싸움이고 정책의 싸움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부정부패하고 싸우는 게 되면은 국민 다 돌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네. 민주당이 물론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 또 이재명 당대표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 정당으로 봐서는 빨리 이것을 돌파하는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음. 제가 어제 국민묘지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바로 옆에 앉아서 그러셨군요.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겠다는 건지 그냥 네, 네. 제가 이랬어요. 아니 이번에 내년에 4월 달에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하면은 준비해 이제 예산국회 끝나면 예산국회가 뭐 12월 1일 날 될 리가 만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선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한 2달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당도 경선하면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한 4월 달 전당대회 갈 텐데 자 전당대회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4년 임기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4년의 임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전당대회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지금 후보 되는 사람이 유승민하고 안철수 후보가 된다? 예. 그리고 다음 공천권까지 그 사람이 지고 간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해버리죠. 네. 누가 그거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왜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냐 윤핵관들이.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 메시지는 아니 우리 공화당은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갈 수 없고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탄핵 가장 중심 세력들이다. 그렇죠. 배신 프레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대구에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군들하고 동시에 윤핵관, 정진석이나 권선동 같은 윤핵관들도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이제 2년차 들어가서 본격적인 네.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준석 한 사람도 조직이 없는 이준석 한 사람도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들어왔어. 그러다가 세도 가지고 있어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자기 계보가 한 35명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 세도 있어.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렇죠. 네. 지지자들도 다 그쪽에 줄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라. 그래야 된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4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 집단 지도 체제 집단지. 다 한나게 넣는 왜냐면 좀 단일 지도 체제가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시기가 네. 전당대회 다음 대표가 2년 총선 끝나고 그 다음 2년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포용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려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네. 하려면은 제가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러려면 집단지도 체제를 해서 네. 같이 다 묶어서 가라. 그게 하나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대통령 후보군 네. 윤핵관들은 이번 그 대표 경선에서 다 빠져라. 네. 관리형, 총선형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총선도 뭐 누가 스타는요. 그때 다 1년 그러고 난 다음 1년 있다가 총선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출마하냐 대표 그래서 결정을 못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10년을 그 당에 있었고 네. 국회의원을 10년을 그 당에서 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정치를 하는 건지 자기 이권 싸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공화당도 이제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제 저는 뭐 독자적으로 한 5% 6% 정도 얻으면은 뭐 대여섯 명이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비례대표. 또 하나는 이제 뭐 연대. 거의 국민의힘이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면은 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 이 부분하고 완전히 단절해라. 아. 그 청산을 하라는 거예요. 청산을.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도 그거 많이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뭐 그런 쏠림 현상 아닙니까? 뭐 그렇죠. 떨어질 때 이재명으로 가는 것은 도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상황으로 문재인한테 5년 뒤였는데 네. 아니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으로 또 다시 5년을 간다. 이건 국민이 그렇죠. 끔찍한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개혁 과제를 하고 제대로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이 경제 난국을 벗어나서 예. 5년간 또다시 퇴보되면은
피해는 국민만 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무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하고 만나요. 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그 독재와의 청산.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명예회복.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경호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은 나라를 막 이지경으로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지금 아방궁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밖에서 뭐 자기 반대한다고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눈은 이런 거예요. 아, 국민들이 상당히 샤프하고, 이 머리도 좋고, 예. 뭐, 문화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치나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라고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야, 이래 정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이끌어지고 있느냐. 이제는, 정치가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될 때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현 상황을 봐서는 예. 내년 4월 정도, 전당대회 그쪽, 끝나고 바로 그쯤 되면은 정치적인 빅뱅이 온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내각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내각제.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우리 네.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아무도 못할 거다. 내년 국회 선거에 다시 여소해야 되면 5년 내내 아무것도 못한다. 아하. 하나 할 수 있다. 하나. 윤석열 정부. 개혁해라. 정치개혁.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을 정치인부터 바꿔버리라. 여당의 정치인들을 바꿔가지고 바깥에서 올바르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건실하게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공화당에도 예.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자, 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집어넣어서 물갈이를 해라. 김영삼 대통령 뭐 이것저것 뭐 잘못한 게 많은데 아무튼 김문수나 뭐 그렇죠. 그다음에 차명신들 예. 김 사단이 따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묶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까지 정치개혁 나 모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트너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파트너고요.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 특히 우파 시민단체들도 파트너예요. 예. 그래서 강화해서 인재들을 많이 뽑으면은 정치 개혁 하나만.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 없는 정치. 국민을 바라보는, 진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네. 이러한 정치 개혁 하나만 해도 성공한 대통령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그 난제들 아마 이 정권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교육개혁은 그렇지만, 한 발도 못 대고. 네, 교육개혁. 그렇지만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개혁이다. 아주 신선한 피로, 이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갈이를 통해서 이른바 여의도 정치판이 정말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죠. 부정부패. 이 부패가 뿌리째, 우리 지금 사는 이곳에서 뿌리째 뽑혀나게 된다. 그게 적폐라는 이름도 좋고, 부정부패, 권력병비리라는 얘기도 좋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른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있는 죄로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정치보복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이 민주당 쪽에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야당 탄압이 됩니까? 있는 죄, 이미 그들이 벌여놓은 악행과 권력형 비리들을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의 잣대로, 법대로 한다는데 그게 어떤 정치보복이 야당 탄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정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시점인데 우리 조 대표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이 댓글 많은 그 댓글 중에서 제가 뜨뜻 이렇게 파악을 한 게 많은 분들이 이 조 대표님을 제2의 박정희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영광인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요, 그분은 아무튼 그 재임 18년 동안에 네. 국민들을 국민답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든 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의식개혁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나라 네. 경제도 틀을 다 잡아놓으셨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계셨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혁명가지만은 개혁가다. 네. 그 개혁의 선봉에 서셨던 분이고, 그분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네. 구호, 또한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서 갈 테니까 예. 후대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영웅이 대한민국의 네. 그 극병과 그 격동기에 계셨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이기도 하고 예. 이제 제2의 박정희 리더십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됐다. 네. 그 지도자는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 뭐 그렇습니다. 국방력하고 경제하고 합치면은 네. 네. 한 10대 강국인데 저는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반이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정책적으로 또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노동에 대한 그런 불평등 심화라든지 네. 또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가면서 또 노동에 대한 개혁들도 네. 노동에 대한 개혁들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러니까 노동을 개혁하려면은 이제 노총이나 그쪽 그 집단 쪽에서 약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내 것만 챙기고 뭐 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은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놀란 것은 아니 뭐 노동이사제를 쉽게 하더라고. 아.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5년 내내, 10년 내내 그 문제 가지고 국회가 엄청나게 대립을 한 문제입니다. 왜? 이사 중에서 노동이사, 민노총이 추천하는. 그렇죠. 한국노조 추천한 이사를 한 사람 놓겠다. 그 이사는 모든 그 기업의 인사, 투자, 재무 이런 걸 다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노총한테 보고하는 격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경영권을 갖고 가는 그거를 거죠. 네. 그 기업인들이 엄청 반대했는데 그걸 쉽게 받아보더라고. 그다음에 지금은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네.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통과되면요, 이제 불법 파업, 불법 그 현장에서의 그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묻혀버린다. 예. 그것을 법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버티고 있는데 기업이 그거 제도를 법적으로 막아버리면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 공화국이 되는데 저는 첫 단추 노동이사제 단추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 끼웠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김문수 경사위? 경산호 네. 위원장께서 제가 볼 때 뭐 할 말을 하셨다. 그런데 경산호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저는 할 말은 했다고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파에 네. 소위 우파가 50%가 갈 때 그 중에 한 30%. 30%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의 말에 동의를 한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거기에 30%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의 30%가. 예. 단지 경산호 위원장의 핵심적인 일은 노동개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동개혁 하나만 해도 엄청난 그 국가 발전을 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고 큰 성과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기에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뭐 김문수 전 지사가 경산호 위원장이 네. 그 발언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 말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경산호 그야말로 노동계 대표하고도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경산호 위원장으로서는 글쎄요 적절한 그 멘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유파 시민들 눈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된 얘기냐? 네? 신영복을 한국 최고의 사상가로 생각을 한다? 이건 문재인의 그대로 워딩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신은 김일성 추종자다, 김일성주의자 아닌가라는 얘기. 9.19 군사합의할 때요. 네. 평양에 20만 동원된 군중이 그것도 대부분이 거의 다 평양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두혈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 자기 말도 남한 대통령으로 가서면 입이라도 그냥 말을 안 하든지 아니 지금 2,300만 되는 북한 주민은 굶어 죽고 동물 같은 생활을 하는데 백두혈통을 얘기하는 아니 그것이 백두혈통이 그러면 굶어서 300만이 죽이는 그 혈통이 백두혈통인데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은
대통령의 품격이나 국격이나 이것이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인데 뭐 나오는 대로 얘기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난 다음에는 뭐 지난번에 뭐 27건인가 북한 자료 공개가 됐잖아요, 미국에. 네. 공개했는데 거기 뭐라 합니까? 9.19 군사합의하고 한창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야, 저 문재인 저거 빼뿌리고, 미국하고 우리 둘이 하자. 네. 이렇게 서로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놀림당한 거잖아요. 왜? 네. 대통령이 놀림당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이라는 그 괴뢰 정권한테 놀림당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런 불쌍하게 부분들을 국민이죠. 보면은 속이 답답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혹은 대통령이나 이렇게 뽑을 때는 정말 바로 잘 뽑으셔야 된다. 아직도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양당 정치에 매몰되면은 이제 네. 정치가요, 그냥, 국민들이 혐오스럽게 보더라도 뽑은 사람이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견제 세력을 줘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견제 세력이 예를 들어 정의당이 네.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갖고 있으면 민주당 저렇게 합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가 저렇게 못하잖아요. 국민의힘의 견제세력이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가지게 되면은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기 윤핵관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왜 견제세력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공화당 지지로 간다. 그렇죠. 이런 게 다당제면서 견제세력이 되는데 일당 독재로 해가지고 양당이 딱 좌우를 선점해가지고 선거철만 되면은 예. 완전히 뭐 자기들한테 지금 다 나라 망하는 거지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5년을 보시고 또 국민의힘의 그 무기력한 5년도 보셨잖아요. 네.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윤핵관들의 그러한 퇴행적 정치 형태들을 보셨기 네.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바꿔주십시오. 네. 국민들이 견제 세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견제 세력을. 예. 그러면요. 국가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하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칼을 휘두든지 돈을 독단적으로 쏜다든지 예. 혹은 뭐 잘못된 그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견제 세력이 가져야 돼. 국민들이 맨날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견제 세력을 안 만들고 완전히 뭐 100대 100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국민들께서 정치개혁에 깃발을 드실 때가 됐다. 예. 그 정치개혁을 깃발을 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부정부패 정치인도 한목에 쏟아내자. 예. 그러면은 저는 정치에 있어서의 개혁은 부패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을 좀 내려놓는 네. 또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양당 정치에 이 서로 견제될 수 있는 정당만 만들어지면은 저는 그 정치에 굉장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예. 이제 국민들께서 지겨울 거 아닙니까? 저렇게 보니까 뭐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들을 국민들께서 좀 만들어 주십사 예.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과 별로 이렇게 큰 오차가 없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지금 아시아 투데이 특별 대담 예, 미국에서도 보시고 계시고 일본에서도 전중이라고 쓰시는 분 다나카죠. 다나카님도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일본과 미국 예, 전국 월드와이드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참 많은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야, 정치 논평 정말 최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이 자리에도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제가 초대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식견이라든가 날카로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험과 이론이 같이 합쳐서 나오는 그런 그 평론은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1시간을 더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 뭡니까 이 고정 출연을 약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있었는데요. 여러분 참 많은 든든한 팬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 유권자들이 올바로 지켜봐야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에는 제가 아주 150%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언급이 돼 있듯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밴드웨건. 이게 이번 대선에도 그게 나타났죠. 처음에는 막 우리 공화당 후보도 같이 열심히 쭉 뛰는데 막판에 갈수록 이른바 양당제의 그 폐해. 1당하고 2당하고 결국은 싸움이네. 그러면 내가 제3당 지금 우리 공화당이 당원수로 봐서도 어엿한 제3당이죠. 예. 제가 50만 정관이 등록으로 그렇죠. 보면은 예, 50만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쭉 레이스가 펼쳐지다가도 막판에 가면은 이런 막 밴드웨건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밴드 우리 음악대가 쿵쿵쿵쿵 하면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네. 우리도 저기 가서 들어보자 하는 게 밴드웨건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른바 양강 체제에 매몰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지난 대선 때도 조금 더 득표를 해야 그게 정당사에 좀 더 기록이 되고 우리 정당의 구조로 더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제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밴드웨건 효과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우리 공화당이자 조원진 대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그것도 극복해야 될 과제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제3기 지도부가 이제 구성되고 그 3기 지도부 구성과 동시에 중앙당직자 교육하여서 이제 1,000명의 네. 주요 이제 당 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렇군요. 당 간부 교육. 당 간부 한 1,000명 그렇군요. 당 간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네. 조직을 이제 네트워크화해서 네.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 집회는 이제 안 하는데 중요한 행사 이럴 때는 이제 집회를 하고 예. 또 한때는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또 저 숭례문 그쪽에서 아주 우리가 장기간 했었죠. 300회 가까이 했으니까 매주 집회가 300회 가까이 정당사의 초유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초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촛불이 이제 나올 텐데 뭐 이재명 대표 살려면은 방어막 하나 5중 방어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어막. 1방어막은 대선 끝나자마자 보궐선거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그렇죠. 됐잖아요. 네. 국회의원 이제 면책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원 당규를 바꿔버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당권을 쥐고 그렇죠. 당대표. 공천권을 쥔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나 그 민주당 정치하겠다는 사람 그 줄 다 쓰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바깥에 팬덤 정치, 개딸이나 용아들들이 그렇죠. 그런 팬덤 정치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당내의 민주화, 자유화가 없어져 버리죠. 네. 마지막이 촛불이에요.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은 이 오중막을 쳐놨는데 뭐 진실보다 막이 아무리 두꺼워도요. 진실에 이게 바람이 들어가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는 민주당이 이제 나라가 잘 되려면은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또 제가 말한 이제 이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들이 네. 이렇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삐그덕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 혐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4월 때는 지금의 정치판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금 한 532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총선이. 네. 그때는 지금하고의 전혀 다른 정치판이 형성이 된다. 어허.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지금 이제 홍보 강화, 네. 또 이제 조직의 네트워크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부 교육, 그다음에 핵심 중점 전략 지역 선정,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작을 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으로서 몇 번의 패배를 보고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우리한테 넘어야 될 산이면은 정면 돌파로 넘어야 되지 그렇습니다. 우회하지는 않겠다. 예. 단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장외투쟁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그렇다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있는 뭐 그쪽 또 이상한 방향으로 좀 또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유통일당. 그래서 네.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공화당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하고요. 예. 아무튼 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오고 개혁 과제를 실천을 하겠다 그러고 또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질적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은 예. 우리는
예. 우리는 연대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연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통합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정치가 흘러가는 이 소위 총선 때까지 500일 동안 흘러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일 거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내년까지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끝내고 네. 그전에 내년 이제 하반기 9월 전에 예. 8월까지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내년 4월, 내후년이죠. 내후년 4월에 있을 총선에는 지금 현재의 정치 지형하고 많이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변화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권한이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아하. 이재명 대표 외에 그러면 민주당을 누가 끌고 갈 거냐? 네.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로 가는데 비대위로. 김종인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야, 그것도 아주 색다른 분석이신데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성격도 안 맞을 건데 네.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치면 안 된다. 옆에 항상 어떤 자리를 주든지 해서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네. 민주당이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낙연, 뭐 이해찬, 추미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김종인 이제 전 그렇군요. 비대위원장인데 현실이 그렇군요. 만약에 네. 민주당으로 그분이 가게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거예요. 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지금 뭐 대통령 후보군이 있지만은 예. 저는 뭐 지금의 대통령 후보군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에 나름대로 스타들이 좀 나올 거다. 그럼 총선을 통해서 후보군에 네.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는 이제 정치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부터 네.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예. 정치의 큰 지각 변동, 빅뱅이 올 수밖에 없다.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기자들도 지금 뭐 거의 매일 만나고 또 정치인들도 네. 거의 이제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것은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제가 할 얘기도 하고 이런 예.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공화당은 사실은 뭐 우리 부사장 말씀대로 우리 공화당 역량,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을 꿋꿋이 가면서 예. 정치적인 빅뱅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또 빅뱅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우리 조원전 대표를 오늘 이 방송에 처음 접하신 모양인데 잘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공이 실제로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방송의 내공보다 실제로 이 기가 아주 전해오는 것 같은 네, 제가 이 뭐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예, 대단한 내공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이 분석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오늘 처음 조원진 대표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한국 정치에도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스패너님들 말씀대로 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김동원과 우리 조원진 대표 또 아시아투데이를 위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이니까요. 또 우리가 같이 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져나가야 조원진 대표 또 우리 공화당도 정말 지금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작고 강한 정당이 한국에도 분명히 있구나.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할 테니까요. 이 방송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또 구독자 배가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청합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 아시아투데이 후원 계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저 후원 계좌가 불과 지금 한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4일 전에 예, 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정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그걸 일단 올려놔라 후원하고 안 하는 건 다 우리가 마음이니까 왜 공개도 안 하느냐라고 해서 1년 2개월 동안 개국한 지가 1년 2개월 됐습니다만은 4일 전에 처음 인기가 좋으시네. 네, 그래서 올려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우리가 같이 하는 조 대표님과 같이 하는 우리 방송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 이재명 그의 민주당
만약에 비대위 다음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예, 아주 정말 흥미로운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예, 적지 않은 그런 그 카드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 성남 FC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려 8개의 각기 다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김혜경의 복화, 또 아들 불법 도박, 어제 검찰로 송치가 됐죠. 8건에 저는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도 4건은 기소가 될 것이다. 기소가 거의 확실하다. 이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의 구속과 정치 생명은 우리 조 대표님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필연적으로 그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감사원에서 그 이대준 씨 이 사망 그렇죠. 사건, 네. 북한에 의한 네. 그 공무원 서해 피할 사건, 그다음에 그 화형된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쪽 양산은 좀 가만히 계셔라. 네. 그런 시그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검찰총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심해야 된다. 이런 말 표현 안에 네. 전선을 양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타켓터가 이재명 대표의 타켓터, 그 타켓이 바로 부정부패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이 아무튼 총선 1년 전까지 이게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탈이재명 상황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하. 뭐 지금은 그렇지만은 네. 이제 증거가 나오고 만약에 그런 네. 상황이 뭐 민주당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은 이제 탈이재명,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다른 민주당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예, 여러분들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재명의 3중, 4중으로 방탄복을 입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당대표까지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글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른바 사법 처리를 피한다?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방송을 쭉 시청해 보시는 분들은 대선 끝난 바로 직후에 3월 10일 날 재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 말씀드렸죠. 이재명 그 후보가 차기 5년 뒤에 민주당 그 대표로 다시 대전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로 본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 논평하는 편인데, 그것만은 확실하게 제가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예,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조 대표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해주시는 그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재명 관련은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마무리로 문재인 김정숙 여사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인도의 타지마할, 여러분 타지마할 앞에서 딱 사진 찍힌 김정숙 여사를 보고 채널 꺼라는 이런 분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 지난주에는 인도 방문 시 청와대 요리사까지 동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 쯧쯧 소리가 들리는 듯 하는데요.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선으로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평들이 있는데요. 우리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그 아버지 대통령 참배하는 옷을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입으신 옷이 있잖아요. 아, 예, 저 파란 그다음에 예. 뭐 네. 그 엮으려고 박근혜 대통령 뭐 옷 문제를 가지고 뭐 했는데 네. 자기들이 벗겨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치스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나름대로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돈으로, 그것도 본인 돈으로 다 했는 그런 예. 대통령하고, 영부인으로서, 조금 오바되는 그런 부분들은 네. 옳지 않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그분도 영부인이고 퍼스트 레디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잘 사는 국민들, 네. 뭐 가진 자라 그러죠. 거기보다는
뭐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그건 좋아요. 네. 그런데 포커스를 어려운 국민들한테 포커스를 두고 눈높이를 거기에 둬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그러면요. 국민을 100으로 보면은 나머지 이 상위 30%, 뭐 이 부분들은 정책만 잘 쓰면 다 따라올 부분들이고, 예. 그다음에 중간계층, 네. 나머지 중간계층 뭐 한 40%. 이분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예. 나머지 어려운 30%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눈높이를 거기에 두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입는 옷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심지어 그랬어요. 대통령 되는 순간에 김건희 여사가 입었던 옷이나 뭐 액세서리, 구두나 이런 거 다 창고에 처박아 보라. 그러고 이번에 뭐 봉사활동 가서 봉사 밥 푸는 봉사, 설거지 봉사 하듯이 네. 국민들 눈높이에 어려운 국민들 편으로 자꾸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국민들의 시각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검사 출신이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튼 하이클래스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지만은 어려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영부인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저렇게 정책을 제대로 하고 하셨던 그것 또한 위경수 여사라는 내조가 그 영부인의 내조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네. 그런 일화들을 얘기하면 수도 없는 일화들이 있듯이 이제 우리가 온고의 지신 여기는 애것에서 우리가 좀 배우자. 그것도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서 배울 부분들은 좀 배워라. 예. 영부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약 1시간 25분 네,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글쎄요, 뭐, 해도 끝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한 3시간을 더 해도, 예, 막힘없이 쭉, 나오실 그럴 태세입니다만은 제가 준비 사항을 더 여기까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지금 고정 프로를 해야 된다. 고정 출연하고 그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고정 출연은 아니더라도 제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속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아무튼 글쎄요, 늘 이렇게 조원진 대표를 제가 뵈면은 글쎄요, 저까지 이렇게 원기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아주 에너지가 충만하신 정치인.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매력적인 조원진 대표라고 예,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글쎄요, 종종 미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의 가는 길 힘차게 응원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11시 매일 아침 11시에 하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요. 조원진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도 편안히 보실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자유우파 방송 이미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요 얘기는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적지 않으실 텐데 저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언론 방송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특히 탄핵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좌파 정권. 아무튼 하나의 정론직필을 하는 언론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3기 지도부 선출 전에는 뭐 언론 방송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언론 방송에 출연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또 중도 우파를 지향하고 또 정론직필을 하는 그런 신문이니까 예. 언제라도 불러주시면은 네. 와서 또 영광스럽게 네.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참 좋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흐뭇합니다. 우리 조 대표님과 또 아시아투데이 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다 같이 더 좋은 우리 사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시아투데이의 주인공이시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주인공이십니다. 예, 주인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치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한 우리 방송 참 아주 깔끔하게 방송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잘 됐을 것이라 믿고요. 예, 조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